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아파트별로 단수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 시간의 통일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단지별로 제각각이란 불만은 일단 해소됐지만 특정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만 불편과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톤 이상 저수조를 사용하는 아파트 113곳의 물 공급 시간이 오전, 오후 각각 6시부터 9시까지 통일됐습니다. 기존처럼 저수조 공급 밸브를 잠그고 남은 물을 사용한 뒤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밸브를 정상화하고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 가동 시간을 통일했습니다. 10분씩 하다가 3시간 되니까 그래도 세탁기는 돌릴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데 근데 그 물에서 찌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로 그 물은 못 씻기고. 제각각이던 급수 시간이 통일되면서 물 차별 논란은 일단 해소됐지만 강릉시 입장에선 물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에서 지금 이제 변경을 했는데 사용량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좀 변동이 좀 있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특정 아파트 주민들만 희생하고 있다는 불만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일반 주택과 상가 등 계량기 5만 3천여 개를 50%, 75%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됐지만 단수가 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맘카페와 중고거래 앱 등 게시판에는 불만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약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고 아파트만 이렇게 단수를 하니까 불만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일반 주택, 상가 등의 단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공동주택처럼 관리할 수 있는 관망 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급 배관도 정수장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많아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급수와 단수를 반복하면 노후시설의 파손까지도 우려됩니다.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것도 강릉시의 고민입니다. 한 차례 단비가 내렸지만 아직 재난 극복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대체 수원을 찾아 오봉저수지 취수량을 최소로 줄이고 전 시민이 최대한 물 절약에 동참하는 것이 절실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주 춘천에서 열린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제지당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에게 강원도 실정을 전하려 했던 것이라고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 타운홀 미팅. 지역 주민 토론 시간이 되자 김진태 지사가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듭니다. 다른 분 준비된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일단 세 분 두 분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 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김 지사가 다시 한번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네. 대통령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이 여파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주말이 지나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가 2차례나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끝내 발언을 막았다며 야당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부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 한 번 잡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단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하소연을 듣는 자리지 야당 도지사가 정치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강원도 민심부터 챙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쟁 삼지 말라며 가세했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입니다.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은 이를 경청하는 게 마땅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와주신 데 대한 고맙다는 말씀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뭐 양구 두타연 이런 것 등등 우리 지역의 그 실정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김 지사는
타운홀 미팅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포함된 강원 지역 현안들을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제출하겠다고 완곡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김 지사 발언권 제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6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주의 한 주민자치위가 만든 그들만의 규칙으로 진입장벽을 높인 건데요. 문제가 되자 최근 관련 규칙을 삭제했는데 실상은 이름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논란에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관할 지역에 살거나 사업장이 있으면 누구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이나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하는데 관련 조례에는 읍면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계동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례에도 없는 예비위원제입니다.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정식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기간에는 회의에 참석해도 발언권이 없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새마을회나 통장협의회 같은 다른 주민단체 소속일 경우 지원조차 못하는 겸직 금지 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높이고 동장 대신 위원회가 위촉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원들을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걸러서 입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취업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하려 하는데 장벽을 두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 게 말 그대로 봉사인데. 해당 자치회 측은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원주시의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세칙을 변경해 관련 제도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비위원 대신 활동가로 이름을 바꾸고 실상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이제 벌써 바뀐 거, 이렇게 된 거, 이런 거를 이제 주셨고요. 한편 정해진 금액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고 상시 개방 시설을 독점하는 등 조례를 어기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원주시는 이번 주 해당 자치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강료 사용 내역을 포함해 자치위 운영 전반에 걸쳐 살펴볼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대병원 노조가 내일부터 대규모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68.6%, 찬성률 93.9%로 파업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업무에 투입될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의료진이 참가합니다. 또 서울대와 경북대, 충북대 병원도 함께 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주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 2층에 소금산 미디어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금산 미디어아트센터는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몰입형 전시 체험시설로 3개 전시관의 영상 음향 시설을 갖췄고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상호작용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치악산과 섬강, 원주의 사계절, 빛과 자연, 소리의 힘 등을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한 감성적인 콘텐츠를 만날 수 있으며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권 구매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이 내일 강연 농업에서 2025-2026 군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육군 3군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선 1, 2차 소음 측정과 지역 현황 조사, 소음 등고선 작성, 주민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내년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속초 비행장과 배기 사격장 등 2024년 지정 고시한 양양군 군소음 피해 인근 지역에 대해 지난달 총 32건 보상금 7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원 지역 시민단체와 전교조 정의당이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폭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도의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영욱 교육위원장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번복하면서 교육청에 복귀했습니다. 도내 교육시민단체 등은 최 협력관의 파면과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지난 주말 사이 100mm 안팎의 단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최대 20mm의 비가 예보돼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릉 등 중남부 동해안에 5에서 20mm, 북부 동해안에 10에서 40mm, 내륙과 산지에는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비는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게 이어지겠습니다. 강릉시가 도암댐 비상방류수의 안전성 확보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모두 11명의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도암댐과 도수관로, 비상방류수의 수질 측정 검토를 통해 상수원 수로의 사용 적합 여부를 검증하고 가뭄 해소 시 방류 중단 시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강릉시는 도암댐 비상방류수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상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 검증을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대규모 절수를 위한 운영 안정형 절수 패키지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치료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용수를 제외한 병원 전 구역에 제한급수 75%를 시행 중이며 향후 지자체 단수 시행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일 250톤의 물 사용 줄이기를 핵심 목표로 직원 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하루 1,800식 규모의 도시락을 강릉 외부에서 공급받아 물 사용을 차단했습니다. 환자식은 정상적으로 제공하지만 일회용기를 사용해 세척에 필요한 물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22일부터 평창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평창군과 평창기념재단, 평창유산재단, 용역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회의와 더불어 올림픽 유산시설 투어, 한국문화체험, 안전관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는 세계올림픽 개최 도시 대표와 IOC 관계자, 국제스포츠 전문가들이 모여 올림픽 유산의 성공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에서 2025 취업성공 원나인데이 춘천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휴젤과 유바이오로직스, 레고랜드 코리아 등 32개 기업이 참여하고 채용 예정 인원은 160여 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29개 업체가 참여해 95명이 채용됐고 6년 동안 춘천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456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영랑호를 시민을 위한 자연생태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영랑호 관광단지 사업이 초래할 생태계 파괴와 오염물질 유입,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지적됐지만 속초시는 경제적 효과만을 내세우며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랑호 호수로부터 최소 50m는 완충 녹지로 보호하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석호의 공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선 안에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